그 다음에 96번. 96번은 일단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에 보시면 직접비 그러면 특정이에요. 간접비 그러면 뭐죠? 공통.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요런 거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노무비는 노동력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전문직을 노무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간접비는 공통 맞습니다. 그 다음에 97번 단기제품 제조원가죠?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T자로 외웠는데 T자 가지고 보시면은요 제공품 계정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럼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같은 변에 있는 건 더하는 거예요. 같은 쪽에 있는 건. 그래서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는 더하고 반대편에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비 요거 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3번, 4번은 없어요. 그 다음에 98번은 저기에다 일단 밑줄 치세요. 평균법. 이 평균법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인데 저번 주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수량, 위에는 원가.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네, 원가 물어봤죠? 원가 물어봤으니까 밑에예요, 위에예요? 위에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초하고 당이 나와야 돼요. 뭐하고 뭐요? 초하고 당. 그래서 초당 있는 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정답은 2번.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완성품 환산 양 구해라 그러면 어디만 쓴다 그랬죠? 분모만. 그래서 양은 밑에. 그 다음에 99번은 아까도 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올 건데요. 계속 나와요 이거.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뭐 한 거예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또 보시면은요. 1번 이질적인 제품 주문 맞고요. 제조간접비 맞고요. 공정 나오면 뭐라고요? 네,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공정 나오셨죠? 다음에 10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확. 우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일단 정확하려면은요. 직접비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직접은 갈 때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게 정확할까요? 우리가 나누는 게 정확할까요? 정해져 있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1번 직접비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가장 정확합니다. 네. 인과관계의 뜻이 뭐죠? 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많이 썼으면 뭐 해라? 많이 내라. 적게 썼으면 적게 내라.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면은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거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내요, 안 내요? 내요. 그 다음에 저기 겨울 되면은 가스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보일러 많이 뜨니까. 그게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 근데 만약에 뭐 간혹가다 TV에 나오는 것처럼 안 썼는데 많이 내래. 그러면 못 내겠죠. 왜요? 인과관계가 없거나 적으니까. 그 다음에 10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정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급 과세원칙 아니고. 그래서 1번 소비용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가 발표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는 많이 거친다, 적게 거친다? 적게 거친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소비가 많다, 적다? 적다.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뭐를 해야만 나와요? 소비해야만. 그 다음에 2번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직접이 아니고 뭐라고요? 간접.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예요. 그 다음에 102번의 별표 2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잘 틀려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자주 안 나와요. 그나마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세요. 2번인데 원래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뭐 했을 때요? 변경됐을 때. 그래서 원래는 앞에 증여가 붙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업자죠. 그리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일 경우가. 솔직히 법인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인 대표와 개인 대표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 법인 대표는 월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인 회사라는 건 개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산할 때 그 월급을 법인 회사는 따로 줍니다. 근데 개인은 월급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 회사는 회사 돈이 곧 누구 돈이죠? 네, 내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장님들이 계시냐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처음에 개인으로 시작했어. 그러다가 법인이 됐어. 그러면은 이런 사장님들이 많아요. 자기 돈처럼 써버리거든요. 회사 돈을. 중소기업이니까 냅두는 거지. 그거 나중에 조사 나오면 다 걸려요. 100%.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는 뭐 외국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개인 같은 법인 회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세금 달려고 법인으로 바꾼 거지 실질적으로는 개인만도 못한 법인들도 많아요. 일명 엉망진창인 거. 근데 잘 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요. 가면 갈수록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인데 많은 분들이 직원을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하고죠.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직원은 들어가려고 싸우는 거고 사장은 안 뽑으려고 싸우는 거고. 근데 난이도 뽑기가 무서워요. 왜냐면 직원 한 명 잘못 뽑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많대요. 어떤 경우도 많냐면 만약에 하루 일하고 때려쳤어. 그럼 뭐 줘야 되죠? 하루치 월급 줘야 돼요. 그거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0만 원 이상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를 때에는 꼭 어떻게 잘라야 돼요? 구두로 자르면 큰일 나요. 서면으로 잘라야 돼요.
구두로 잘랐다가 몇백만 원씩 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몇 명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어딜 가나 다. 우리 공무원 욕하죠? 설마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욕먹게끔 일하겠어요? 아니죠. 아닌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국가가 굴러는 가는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얘기가 더 기억 속에 많이 남다 보니까. 그 다음에 103번 저기에다 밑줄 지세요. 주택의 임대하고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이제 요거는 임대사업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겁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요거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써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같으면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지금은 같다 그랬으니까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잘 안 내요. 진짜 안 내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기억의 나락률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요즘에 임대사업자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지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짓냐면 상가보다 주택을 더 뭐하게 지어라? 크게 지어라. 그러면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무슨 혜택을 주는 거냐면 주택의 임대는 면세고요. 상가의 임대는 과세예요.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주택보다 상가보다 주택을 더 크게 지으면은 상가 임대도 면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면은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빌라인데 1층은 상가예요. 근데 2층, 3층, 4층은 빌라예요. 네. 그렇게 지으면은 상가를 빌려줄 때에 그 상가만 있는 데보다는 좀 더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안 나가니까요? 세금이 안 나가니까. 네. 그리고 국가가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유도를 하는 거냐면 집을 지을 때 상가는 조금 짓고 뭐를 많이 지어라? 집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집이 많으면 사람보다 집이 더 많으면 집값은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다 집을 많이 지으셔야 집값이 떨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이다. 서울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지방엔 지어도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 다음에 104번.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유도하는 겁니다. 무슨 유도하는 거냐면 집 많이 뭐 합시다? 지읍시다. 그 다음에 10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라 그랬죠? 네, 원천징수는 돈 주고 받을 때 못 띄는 거예요. 네, 세금을 제외하는 거. 요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이자 받을 때 세금 떼어요? 안 떼어요? 떼죠. 월급 받을 때도 세금 떼죠? 정답은 3번이에요. 월세 주고받을 때 세금 떼어요? 아니죠. 월세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뭐 10만 원 떼어서 세금 내고 해요? 아니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주잖아요. 그러면 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있다 없다? 없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아요? 전부 다 받아요? 세금 띄고 받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05번은 요거는 교재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울 게 너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잠깐 이거 어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냐면 여기 어딘데? 잠시만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득에서 소득 금액 빼면 요거를 소득
에서 필요경비 빼면은 요게 이제 소득 금액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명 소득 공제를 빼면 요게 과세 표준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그 다음에 세액 공제를 빼면은 요게 결정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 빼면 차가감 납부세. 근데 왜 외우지 말라 그러냐면 이거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뭐 외우라고요? 네, 원가회계 외우세요. 왜냐면 원가회계가 제일 가성비 높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결정세액은 가산세하고 기납부세액 전이에요. 근데 거기는 가산세하고 기납부세액을 해서 총결정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차가감 납부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06번부터 120번까지 11시 10분까지 풀어보세요. 106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당좌하고 모통, 현금성 자산. 그래서 보시면 지폐 맞죠? 그래서 지폐가 20만원. 우표는 아니에요. 우표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표는 아니고요. 타임바링 수표도 맞아요. 수입인지도 아니에요. 수입인지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수입인지는 저거로 많이 써요. 세금과 원가. 그 다음에 우편함 맞아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정기예금 2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사발행 당좌수표 맞죠? 그래서 정답은 57만 4번. 수입인지는 실질적으로 수입인지 뭔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수입인지는 좋은 데는 아닌데 여기 가면 많이 봐요. 법원. 법원에서 이제 서류 내실 때 그냥 서류만 내면 서류 접수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수수료 같은 걸 내야 돼요. 그 수수료가 뭐예요? 인지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서류를 낼 때 그 서류에 대한 그 접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이제 국가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왜냐면 법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뭘로 많이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근데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리고 수입인지라는 걸 살면서 한 번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가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전 한 번 가봤어요. 저 회사 다닐 때 특허권 관련돼서 뭐 좀 떼오라 그래갖고 한번 법원 가본 적이 있는데 안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요즘엔 법원 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래요. 이혼소송 아니면 경매. 요즘 그거 두 개가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10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가 상승.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여기 기억나셔야 돼요.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선출도. 나머지는요? 선입선출도. 그래서 정답은 거기 보시면 매출원가 물어봤어요. 매출원가니까 무슨 법이에요? 후입. 그리고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회계에서는 잘 안 내는데 물가 하락할 때. 이때는 반대입니다. 후입이 아니고 뭐가 제일 커요? 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크다? 후입. 이런 것들도 같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시험에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런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요거 나올 거니까 요것만 공부해. 그런 분들은 강의할 필요도 없죠. 문제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욕을 처먹어도 되는 게 요번에 발표했죠. 학교 선생님 하면서 학원에 강의 뛰고 학원에 문제 팔아먹고 이런 선생이 2,000명인가? 2,000명이었나? 거의 1,000단위로 봤어요. 네. 알아서 자수해. 그랬더니 자수한 사람만 거의 1,000단위래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거의 1,000단위로 봤어요. 어쨌든 몇백 명은 넘었어요. 좋은 나라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돌잖아요. 문제 팔아먹은 선생님들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는 자격증 시험도 문제 팔아먹었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저 이제 어렸을 때 부기 배울 때 보면은 시험 보기 바로 전날 학원에서 밤을 새요. 그러면 새벽 1시나 2시에 프린트를 해서 줘요. 네.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팔아먹는 거는 맞는데 한 새벽에 2-3개 문제가 돌아다닌대요. 진짜로. 그럼 이제 거기에 가짜도 있고 뭐도 있을 거예요? 진짜도 있죠. 잘 구해서 진짜를 구하면 한 70-80%는 진짜 똑같이 나왔었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법원 가면은 거의 집행유예를 끝나잖아요. 그런 건 좀 중국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공무원들이 장난치다 걸리면 뭐죠? 사형이죠. 그런 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다 잘 지킨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108번은 그냥 컨트롤 F로 치세요. 그러면 4번 나와요. 이런 건 그냥 컨트롤 F가 가장 좋습니다. 109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요건 언제 남은 거죠? 예, 작년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은 거랑 당기순이익은 언제 돈 번 거예요? 올해 돈 번 거예요. 예. 올해 돈 번 거에서 올해 사용한 거를 뭐 해야 되죠? 빼야 되겠죠. 예. 작년에 건 언제 뺐을 거예요? 작년에 뺐겠죠. 라고 연결이 되시면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1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률법. 이거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가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공률법은 취득원가 2,000명이 아니고 300명이네요. 300명이어도 많이 파셨죠. 선생님 한 명은 학원에다 문제 팔고 5억 벌었대요. 할만하죠? 5억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가 100, 감가상각 두 개, 빵, 정률 몇 프로요? 20%. 그러면 20만원은 1기. 근데 거기 몇 기 구하래요? 3기. 그 다음에 100만원 빼기 20만원 곱하기 또 20%. 그러면은 16만원. 요건 몇 기요? 2기. 그 다음에 100만원 빼기 36만원 곱하기 20% 하면은 12만 8천원 나와요. 요게 3기.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감가상각 B는 올해 처리가 되는 거고요. 누계의 뜻은 뭐라 그랬죠? 네, 쌓이는 거, 누적이요. 오는가요?
왜 12만 8천 원을 더해요? 아, 누계액이요? 누계액은 이거 3개 더한 거잖아요. 예, 여기 누계는 작년 거고. 예, 그래서 처음엔 0. 그래서 꼭 계산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공식 아는 거랑 답 맞추는 거랑은 달라요. 그 다음에 111번 평균법이죠. 평균법 보시면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야? 당.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원가는 요거예요. 분모하고 분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초가 어디에 있죠?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물량이라 그랬어요? 원가라 그랬어요?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위아래 차이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회계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세무는 좀 물어봐요. 요거 차이점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1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비. 제가 빨리 원가회계는 외우라 그랬어요. 왜냐면 원가회계가 일명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원재료비 어떻게 구하죠? 네,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초가 얼마냐면은 7만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산 게 35만원, 현금으로 산 게 10만원, 반품한 게 얼마 있죠? 네, 5만원 있죠. 그 다음에 기말에 얼마 있어요? 기말에 5만 5천원 있죠. 그래서 뭐 갖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계산기 있으면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십시오. 왜냐면 세무는 무조건 계산기 써야 돼요. (41만 5천원) 나오세요. 정답은 1번. 이런 거는 공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 틀릴 확률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공식 항상 잘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안 되면 조금씩 더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야기하시고 도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1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래서 우리 완성품 환산량이면 공식 중에 어디만 쓴다? 네, 분모만 쓴다. 밑에 것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항상. 항상 때문에 틀렸어요. 정답은 1번.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료비 기준. 무슨 비기준이요? 재료비 기준. 그래서 보시면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총액은 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는 100만원이고, 지금 우리 뭐 구하라고 되어 있죠? A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A. A 얼마예요? 30. 그래서 30만원 나와요. 정답은 2번.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맨날 분수 많이 쓰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분수 나오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분수는 밑에는 전체 항상, 그 다음에 위에는 해당되는 거.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게 거기 보시면 뭐 구하라고 되어 있죠? 예, A 제품의 재료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비 전체가 100만 원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예요, B예요? A죠. 그래서 3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B를 구해라 그러면 100분의 몇이에요? 20이에요. 그거 잘 보시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 30하고 20하고 더하면 100 안 되잖아요. 100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A하고 B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는 A하고 뭐만 보여준 거예요? B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문에 있는 걸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셔서. 제가 예전에 겪었었는데 어떠면 안 되냐면 문제가 이상해도요. 일단 풀어야 돼요. 본인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해. 그래도 일단 풀고 이상한 거 체크해놨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거는 거예요. 예전에 저 시험 볼 때 그 덕에 저는 핑계 있는 무덤이 됐지만 한 분이 계속 손 들고 한 6번인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거 문제 이상하다고. 감독관이 뭘 알아요? 감독관이 문제 낸 것도 아니잖아요. 한 6번 질문하는데 나중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1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핑계를 만들어 주셨죠. 그분이. 그 다음에 115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단일. 우리 단일의 뜻. 몇 가지요?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저가고 소품종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공정이나 완성품 무슨 양? 완산량.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뭐하다? 중요하다. 1번 단일 재료를 사용해서 다른 제품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단일이란 뜻이 몇 가지만 만드는 거죠? 한 가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주문은 뭐예요? 개별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공정은 맞는데 여러 가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단일 그러면 몇 개만 만듭시다? 하나만.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16번. 그래서 단일 나오면은 몇 개만 생각합시다. 하나만 생각합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하는 거 물어보면 하는 거 찾아요? 안 하는 거 찾아요? 안 하는 거 찾아요. 매출 환입 및 애놀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배수, 보증금, 종업원, 공사료.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요거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순매출액. 우리 순매출액에서는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공제하는 거죠? 판매 경력은 맞아요. 네. 아니요.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빼요. 대손금은 어디에서 빼냐면 세금에서만 빼요. 그래서 4번이요. 요거는 실기하면 이해돼요. 왜냐면 대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왜 3번은 아닌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오늘부터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네. 과세표준이 여기 얘기하거든요. 여기 대소는 못 눌러요. 여기밖에 안 돼요. 세액밖에. 그래서 과세표준에서는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이렇게 나오면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간이과세. 우리 간이과세자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개인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얼마예요? 8,000. 그 다음에 4,800 안되면 영수증 발행. 그 다음에 4,800 안되면 납부 뭐요? 면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보시면은요. 세율은 공급대가의 몇 프로요? 우리 세율 몇 프로 있어요? 우리 세율 몇 프로? 10%.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거래중수는 대가에 포함하여 영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봐주세요. 공급대가죠. 공급대가의 뜻은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게 3번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다. 정답은 3번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4,800만 원이 넘으면 얼마가 넘으면은요?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4번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가 아니고 무슨 납부예요? 고지납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지서 만드는 것도 돈 들잖아요. 왜냐면 신고 및 납부하려면 본인이 직접도 해야 되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영세하신 분들한테 이런 거 본인 보고 하라 그래야 돼요?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규모가 작으실 때는요. 세무사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서류 들고 세무서를 가세요. 그러면은 신고할 때쯤 되면 세무서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돈 받고 일하니까 조금 더 깎아줄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세무서에다 맡기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신고해줘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금액을 뭐해요? 장난쳐요. 근데 어느 정도만 장난을 치냐면 안 걸릴 정도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걸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세무사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세무사는 관할 세무사. 그렇죠. 관할 세무서. 세무사는 돈 주고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되고. 근데 세무사한테 맡기면 좋은 점은 뭐라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 대신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걸릴 수도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은요, 안 걸리면 장땡이에요. 그 대신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혼나요. 항상 그래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녔지만, 나중에 저희가 그 수정신고 배우거든요. 고치는 거. 근데 고칠 때 금액이 작은 것들은요, 신고 안 한 척하고 신고해요. 왜냐면 이거는 걸려도 세금으로 몇천 원만 내면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맞는 것처럼 그냥 쓱 밀어 넣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그냥 넘어가 줍니다. 왜요? 몇백 원 때문에 나오기는 자기들도 시간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걸리면 골치 아파요 항상. 저도 그래서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거 신고를 하나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금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뭘 잘못 넣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1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세. 소득세는 말뜻 그대로 뭐 있는 분들이 내는 거예요? 소득 있는 분들이.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에 무슨 거래가로 하는 거예요? 예, 실거래가.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기타 소득은 얼마 기준이라고요? 300.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는 특별공제와 항목별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외국에다가 내가 사업을 했어. 예. 외국에서 뭐 할 수 있죠? 사업할 수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사업하면은 외국에다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다가도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외국은 뭐만 가능하다 그랬죠? 교육비만 가능. 이건 뭐냐면 외국 가서 돈 쓴 거. 예,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외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다 뭐 내죠? 예, 그 얘기예요. 예, 외국 나가서 돈 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외국 나가서 돈 번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1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적어드렸었던 거랑 연관이 있는데 여기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어디까지는 좀 알고 계시냐면 소득에서 필요경비 빼면 요걸 소득금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요걸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요걸 산출세액이라 그래요. 요 정도까지는 뭐 모르신다 그래서 문제를 못 푼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과세됩니다. 왜냐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만약에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슨 회사죠? 제조회사죠. 법인의 제조회사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영업은 돈 빌려주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는 종합과세 대상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돈 빌려주는 거 인정해줘 버리면 다른 회사 만들어 놓고 돈 빌려주는 데들 생길 거예요? 안 생길 거예요? 생기겠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산출세액 맞아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거를 과세표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왜 4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거기는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부동산 임대. 그리고 120번은 답이 여러 개예요. 우리 세율은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이자 배당 몇 프로?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요? 25. 사업소득의 인적 용역은요? 3. 봉사료는요? 5. 기타 소득 금액은 20%. 근데 저기 복권당첨금 얼마 넘을 때만 3억 초과하면은 그때만 몇 프로요? 30%. 그래서 정답이 4번밖에 없어요. 아니 그 정답이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2번, 3번. 다 틀렸어요. 1번하고 2번은 몇 프로? 14%.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 최저세율 몇 프로라 그랬죠? 예, 6%, 6%부터 45%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용직분들은 최저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6%.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선택하신 분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볼게요. 11시 50분에 볼게요. 다음 시간은 실기 30분 동안 시험 볼 거예요. 아 맞다. 아이야야야. 이거 옮겨야 되지. 예. 컴퓨터 다 키세요.
프로그램 끄세요. 프로그램은 종료하시고 K랩만 다른 거는 켜져 계셔도 지정